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중요한 또 자리에 서 있고 또 22대 국회의원 선거 회장특별시 을선거구 국민의힘으로 출마하게 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기회가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기자분 여러분, 세종특별시 을선거구 예비후보자 오승준입니다.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고향 세종 곳곳을 누비며 민심을 만났습니다. 시민들의 얘기를 귀 기울여 보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였습니다. 이름 없는 정치인 오승균을 고향 사람이라고 손잡아주고 오승균은 솔직해서 좋네 라고 하시며 응원을 아끼지 않던 시민들을 위해 민생정치, 생활정치, 시민들이 삶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래를 나아가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세종을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혁신 기조는 오직 민생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후보자들이 민심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민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혐오와 대립의 극단적인 정치를 청산하고 좋은 정치, 올바른 정치로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K정치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 전문가로서 박근혜 정부의 자유학기제, 국가직무능력 표준과 같은 공약 개발과 윤석열 정부의 교육 공약을 참여하면서 정치 역량을 발휘하려면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책개발 전문가로서 시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진정한 협치와 참여의 모델로 세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세종시는 어제 여민실에서 세종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설명하고 시행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세종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이 자족도시 세종, 지방분권, 균형 발전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지방시대의 표준을 만드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 산업, 일자리 창출, 연계 전략으로 인구 유입을 주도하는 미래도시 세종을 만드는 데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광역, 교통 중심 인프라, 스마트 산업, 글로벌 교육 특구, 역사문화 관광 도시에 대한 공약 등 과감한 도전을 통해 시민과 함께 언제 어디선지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세종 지방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오승균이 찾아가는 정책 이야기에 참여한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은 전동면 소각장 건립 문제, 연기 비행장 이전 문제, 동진강 합강, 수변 경관, 특별 개발 등의 문제를 민간 거버넌스 관점에서 연대하고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의 성공은 오송과 공주시의 편입을 이런 걸 관점에서
특히 관점의 디자인 전략이 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점을 바꾸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직 국민을 두려워하고 치열한 정쟁보다 통합을 넘어 화합으로 민생정치, 생활정치, 개혁보수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제3일 위기와 기회, 고단함과 영광이 함께했던 지난달을 스승으로 여기며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가는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승균의 길이 되어주시고 오승균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승균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나름대로 그간 세종시에서 활동을 하고 살아온 고향을 통해서 주민과 소통하면서 얻은 내용들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특히 KTX 세종 조천 역사 지하화 광역교통 중심으로 만들자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종시에 특별한 산업이 좀 약화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한과 근 물질이 없기 때문에 디지털 신산업 기반의 소프트웨어 중심 도시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특히 세종시가 원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홍대와 고대 중심의 글로벌 교육 특구를 조성해서 글로벌한 국제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연기나 전위연 이런 등을 통해서 운주산업과 같은 등을 통해서 우리 역사, 문화, 관광 또는 힐링할 수 있는 살림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다음. 세종시를 크게 이제 비전을 저희가 설계했습니다만 우리 세종시의 비전은 제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중심 그리고 가장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 이렇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마하는 세종을 비전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농복합도시에서 힐링하고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는 욕심입니다. 특히 비전 목표는 특히 세종은 우리 인간과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과 함께 어우러 사는 복합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교육도시입니다. 우리 국내 교육이 아니라 글로벌한 우리가 인재를 해외에 수출하고 또 해외로 보내서 다시 훌륭한 인재들이 다시 우리 세종시에 들어와서 새로운 세종시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도시가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유문화 관광도시 특히 우리 세종은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시와 살림이 우거진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도시의 살림을 더 활성시켜서 모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세종시에 와서 치유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공약 방향은 첫 번째로 광역교통 중심 인프라 구축이고요. 두 번째로 세종특별자치시가 50만 시대를 대비해서 세종시청이 지금 비좁은 세종시청을 세종시의 중심 지역으로 옮겨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형 글로벌 인재양성 교육특구를 조성하는 것이고 또 세종이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찾는 스마트 산업과 또는 특별한 그 LED 조명 산업 이런 것을 조성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민과 시민과 의사소통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함께 또는 시민과 함께 민원 해결을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해보겠습니다. 공약 과제로서는 KTX 세종 조천 역사 지하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시청 이전 문제, 세종형 글로벌 인재 양성, 우리가 LED 조명 산업단지 그리고 기타 문헌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1번입니다. KTX 세종 조천역 지하화한다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난
24년 1월 19일 화요일 날 있죠. 그래서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전까지는 지하화라는 게 어려운데 경부선 라인에 지역별로 지하화를 하겠다는 국회 본안을 통과해서 특히 우리 세종에 있는 특히 조치원은 세종시의 중심되는 역이고 조치원읍은 과거 250년 전부터 굉장히 유명한 역사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 조치원역을 인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오성역과 세종역 간에 어떤 서로 이렇게 상생해서 순환 철도가 도입된다면은 상당한 교통량이 해결될 수 있고 특히 세종역을 지나는 KTX가 8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종에 시키는 거고 지난 뉴스를 봤을 때는 그게 어렵다는 얘기를 했지만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수렴했을 때 바로 천안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에서 바로 출발하는 형태로 하면은 조치원 KT역사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원역을 지하화한다는 얘기는 향후 천천히 하겠지만 조치원이 지금 동과 서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철도가 큰 강물과 같아서 넘나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화를 한다면 그 지상에 복합 리조트와 같은 대형 쇼핑몰 센터를 유치한다면 천안, 청주, 대전, 공주 이런 고객들을 한 군데 유입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고 세종에 또 중심이 될 수 있는 역이 되기 때문에 광역 교통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TX를 세우고 그래서 역도 조치원역이 아닌 한 단계 높여서 세종 조치원역으로 개정을 하는 것도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기는 이제 세종시를 세종의 중심지역 연기면으로 이전하겠다는 의도는 지금 현재 세종시를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세종시를 보면 옛날 복합도시의 일대의 설계였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하고 외부 건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에 50만이 되면 저 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자치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50만 시대를 대비해서 이런 것도 사실적으로 세종의 한 중심인 조천 중심의 연기면에 이런 세종시를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남북, 세종, 북세종과 남세종 이런 중간에 어떤 균형 발전 또 북세종에 있는 그 민원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그리고 고대나 홍대 이거는 세종형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메카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를 인해서 도시 소멸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성장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하는 것은 인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재산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특히 우리 세종의 교육 인재 양성을 하는 메카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특히 그래서 고대와 홍대에 있는 지역을 글로벌 특구로 개선하고 특히 제주도에 가면 국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곶자왈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지금 세종에 보면 그 학교를 보면 모든 초중고 학생들이 그 학교에 모두 이렇게 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강남 시대가 아닌 이제 제주에 있는 그런 국제학교 시대가 되는데 그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바로 해외로 아이비리그나 이런 유명한 대학으로 바로 진학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벤치마크해서 세종시에 교육을 하고 다른 도시를 가지 않고 우리 세종시에서 모든 학생들을 유치하고 또 세종시의 인재를 키워서 글로벌한 인재가 양성이 되면 다시 세종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 세종시를 갖다가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학교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제학교는 우리 세종시와 그 면단위와 동단위와 세종시에 있는 우리 행복도시에 있는 이런 지역에 이제 순수한 공립만 가지고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수월성 교육도 할 수 있는 우리가 공립과 사립을 균형적으로 이렇게 유지하고 뭔가 수월성 교육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교육 메카와 인재 양성할 수 있는 교육 특구로 개선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는 이제 특화된 산업이 우리가 특별히 내놓을 만한 그 산업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다양한 산업들이 있지만 그래서 더 특화된 산업을 볼 수 있는 게 지금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 건강정보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개발한 것이 그 LED 조명입니다.
살균 조명, 생물 성장 조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지역 경제나 이렇게 발전을 시킬 수 있는데 이 시장이 대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가 이걸 전략적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런 조명 산업 분야를 세종시로 유치를 해서 여기에서 그 조명 LED 생산을 한다면 이 분야가 모든 전 세계가 도시가 지금 뭐 비세 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엄청난 비세 도시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경 관광을 할 수 있는 특화 도시를 한번 개발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 이러한 산업들을 우리가 세종시에 유치한다면 더 좋은 그런 특화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시장이 보면은 약 전 세계에 2023년 추정 예산이 약 133조 원을 추정하는 이런 산업 분야입니다. 이런 산업 분야를 한번 우리가 세종시에서 관심을 갖고 한번 유치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LED 조명 산업이라는 것은 도농복합도시의 살균 조명, 방역 이런 것이 모든 것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그런 기술력을 우리 세종시에 존재하고 있는 고려대학 캠퍼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그래서 그 교수님들과 논의를 하면서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됐고 그 교수님들도 이러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이나 어떤 고용 창출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시민과 소통해서 민원 해결하는 이런 것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요구가 있던 것이 세종시에 치유문화 관광도시를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더불어 우리가 역사도 같이 함께하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현재 우리 세종시에는 전이현이나 또는 그 연기현이나 같은 옛날 관아들이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 운주산성이라는 백제어를 갖고 있는 그런 산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역사문화 탐방과 힐링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세종시를 개발한다면 우리 세종시는 아마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소통하면서 민원을 들어봤던 것이 잠동면 송성리에 있는 소각장 관리 문제도 지금 결정이 돼서 가고 있지만 많은 이런 민원의 소지를 갖고 있고 한 번 더 긍정적인 면에서 한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기 비행장 문제도 중심에서 걸림돌이 되는데 많은 민원들이 외곽으로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진강, 미호천강하고 미구강이죠. 여기와 합강 그 주변을 특화 경관 지구로 개발하고 싶다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도시의 발전은 물과 함께 발전합니다. 전 세계를 가봐도 물과 함께 도시가 형성돼서 개발하기 때문에 서울도 한강 주변에 한강 르네상스 시대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도 이 동진강, 미호강과 합강 이 근처를 중심으로 해서 경관이 좋은 이러한 도시로 자리매김했으면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욕심입니다만 우리 세종시가 더 성공하고 확장되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앞으로 행정 수도가 되려면 사실 우성과 공주를 편입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편입이 하는 것까지 하지만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내부부자 오승규는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이런 일을 해내는 데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들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신 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첸 임호선 기자입니다. 예, 주부님들께서 제가 공통 질의 사항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 이제 예비 후보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혹시 경선이든가 아니면 전략공천이든가 그것은 중앙당 차원에서 이루어질 사항이지만은 혹시 그거에 대해서 경선이라면 또 전략공천은 수용을 할 의향이 있으신가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세종시가 이제 50만, 지금 현재는 약 40만이 되고요. 앞으로 후보님께서 50만, 70만 이렇게 앞으로 대비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역사 문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세종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역사를 땅속에다 막 묻어놓은 데도 있다고 하고요. 또 역사에 대한 것이 산성이라든가 또 뭐 임난수 장관, 김영수 장관 다양한 이런 것이 현재에 놓여 있는데요. 또 개발하면서 아직까지도 이 개발을 안 하는 지역이 들과 산이 놓여 있습니다. 역사의 문화 자료가요. 그 후보님이 역할이 앞으로 그런 데에서 조금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LH의 창고에 또 개인이 소장한 역사 자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가 있으신가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의견에 지금 현재 세종시에 어제 선관에 접수를 하면서 현재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하신 분들이 16분, 그리고 우리 세종을 쪽에 10분 정도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전략공천이라는 건 단일 후보를 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 저는 경선이 된다면은 어떻든 간에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경선에 같이 한번 도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끝까지 한번 이런 거를 통해서 한번 제 역량을 펼쳐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경선이 끝난 후에 이것을 수용하겠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당연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우수한 유능한 이런 경쟁자 후보자가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할 의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역사 문화는 그 지역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역사 문화가 없으면 사실은 지역이 발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세종의 이런 신도시 이런 것이 개발되면서, 가장 큰 신도시인데요. 개발되면서 역사 뿌리가 되는 이런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가려지고 사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후보가 돼서 한다면은 우리 세종시를 다시 한번 새로 고침으로 하겠습니다. 역사 문화를 다시 한번 찾아서 전 국민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역사 문화 도시로 다시 탈바꿈할 수 있는 이런 걸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인현이라든지 연기현이라든지 옛날 관아였던 거거든요. 그런 것도 복원을 해서 정말 이런 데서 한번 우리 역사 문화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이 백제 문화의 핵심인 우리 운주산성 같은 경우도 개발을 해서 우리 많은 관광객이나 이런 것을 올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향교에 있는 이런 역사 유물들이 그대로 좀 방치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큰 대형 박물관이나 이런 걸 좀 세종 유치를 해서 한번 더 고급스러운, 우리 여기 비암사에 있는 이런 좋은 이런 우리 보물들도 외부로 나가 있는데 그런 걸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종시의 유영규 기자입니다. 예, 그 공약 첫 번째 KTX 세종역 이렇게 하셨는데, 학생. 네. 후보님 아시겠지만 KTX 경북 고속철도 고속선하고 네. 경부선 철도, 일반 철도하고 연결하는 공사를 지금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게 25년인가 26년에 완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완성이 되면 지금 조천역을 현재 하루 8회 무정차 통과하는 KTX가 아예 다니질 않게 됩니다. 네. 예, 오송역에 고속도로로 해서 대전역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아실 텐데 이렇게 다시 연결 정차시키겠다고 하는 건 조금 제가 일단 어떤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천역 지화 말씀하셨는데, 조천역 인구가 아시다시피 5만 명이 안 됩니다. 예, 주변 권을 생각하더라도 이제 10만 명이 안 넘을 것 같은데, 이게 지화하겠다고 하면 이제 건설교통부, 국토교통부하고 기획재정부 사무관들, 주무관들 어떻게 설득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다른 기자가 이제 질문하셨던 것에 답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전력공천을 한다면 이제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합니다. 네, 첫 번째로 KT 역사에 8회 추천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무슨 얘기냐면은 철도 전문가들한테 상담하고 문의하고 논의를 해봤을 때
그 어떤 재정적인 세원적인 면에서 새로 이제 그 우리가 이쪽에 단국동 이쪽에 좀 KT 역사가 들어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천 을지구 지역이나 이 세천 조천 지역이나 을지구가 발전하려면 이 역사의 발전이 없으면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지금 됐지만 다시 한번 이것을 점검하고 짚어봐서 우리가 정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다시 나온다면 그런 특별법이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제정해서 한번 추진해보고 싶은 그 욕구가 있고요. 저기 기재부 주무관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텐데. 그래서 저 자료들 보고 기사 내용을 보긴 봤습니다. 근데 지금 세종 조치원역에 지금 통과하는 그 인구가 지금 전국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열차에 있는 그 승객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 270만 정도가 지금 거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리고 이런 거를 보면은 수치를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그 지화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특별법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지화하는 것은 서울의 이제 권영세 의원님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발의하셔서 통과가 되셨는데 우리 세종과 세종 조천의 그 발전은 동과 서가 이렇게 이제 갈라져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화만 된다면은 그 지상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상에 어떤 뭐 요즘에는 이제 복합 리조트라든지 대형 쇼핑몰 센터 이런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도권에도 보면은 그 의왕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사람도 없고 뭐 이런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형 롯데마트 아울렛 마트 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지역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 주변 인근 지역에 서울, 강남, 성남, 안양, 안산, 수원 이런 데 있는 분들이 교통에 의해서 전부 다 그쪽 지역으로서 대형 쇼핑몰로 다 대거 이렇게 유입되고 있고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략 차원에서 조천 전략 그 지화가 되고 의왕 쇼핑몰 센터나 복합 리조트가 된다면은 우리 지역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을 상대하는 거고 인근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청주나 오성, 대전, 그 세종, 지하 또 그다음에 공주, 천안, 아산 이런 사람들이 쇼핑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략공천이라고 했을 때 그 전략공천은 저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재 영입 특정 부분을 해가지고 인재 영입을 했고 그 의원이 그 후보자가 세종 의뢰 출마를 고려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님이 그 인재 영입을 한다고 했더라도 아마 이렇게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그 추후에 전략공천이 낸다 하더라도 그 당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략공천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런 기회가 된다면 저는 같이 그런 후보와도 언제든지 한 24시간 난상 토론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자신감 갖고 있고요. 우리 세종 을 지역을 위해서는 누구라도 더 전문적인 애양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세종포스트 박찬민 기자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에서 학력을 보면 60년생이신데 77년도에 대학교에 입학하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당시 기준으로 보면 18세 정도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학교에 입학하신 건지 궁금해서. 그 시대에는 이제 시골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제 학교를 갈 때 입학 기준이라는 게 없는데 같이 동네 형들과 어울렸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입학식일 때 이제 일찍 이제 가게 됐었고 또 호적에 또 의도적으로 시골에서는 바로 이렇게 등재를 하지 않고 1년, 2년 이렇게 늦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입학하다 보니까 또 최연소로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내외일보 김주환입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그 주요 활동 내역을 보니까 참 많은 활동을 하셨네요. 근데 여기서 눈에 얼른 들어오는 게 있어서 이게 기술이 잘못된 건지 제가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충주 공업고등학교에서 성주 여기 충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충주에는 공업고등학교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유소년 시절에서부터 고등학교를 그 지방에서 나왔습니다. 충주에는 5년제 공업 전문학교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럼 인쇄가 잘못된 거네요. 충주고등학교라고 된 게. 그것은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 디티뉴스 24 이희택 기자님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출마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유권자분들한테 정확하게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 나중에 물론 이제 제시를 또 하시겠지만 이제 주요한 지금 내건 공약들의 어떤 그 실행 달성 목표 시기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 뭐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고려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언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분야는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그 공약별로 좀 더 상세하게 전문가가 논의해서 그런 것은 추가적으로 제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오승균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기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후보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앞으로